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민중들이 인터넷을 통해 신분증을 들고 실명으로 사회적 불공정을 신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9일 짠동성 랴오청시의 한 여성이 인터넷에 실명으로 랴오청시 둥정포구 세무국의 관리 왕신성 일가가 최근 몇 년간 4천만 위안, 한화약 76억 원의 출처 불명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왕신성 일가가 랴오청, 웨이하이, 하이난 등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하예요. 오늘 폭탄 같은 큰 뉴스를 폭로하려고 해요. 그녀는 관련 부서 의뢰로 랴오청시의 가장 권위 있는 감사부서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랴오청 세무국 동창현 지부에서 법인세 징수를 책임지고 있는 세무간부 왕신성은 그의 아내 리샤오펑과 아들 왕원쿠의 명의의 자산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왕신생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좌에 1,100만 위안이 넘게 들어왔고 이호봉은 1,250만 위안, 왕문규도 1,300만 위안이 들어있어요. 해당 여성은 왕신성 부부는 모두 공무원이며 아들은 2급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정 월급을 받는데 최근 몇 년간 갑자기 4천만 위안이 그들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관련 부서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왕신성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며 그가 권력 남용과 법원을 자신의 집처럼 사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사회 불공정 신고 동영상이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중국인들이 인터넷에서 실명으로 신고를 선택할까요? 한 소셜 플랫폼 이용자는 사회 불공정이 심해지고 공산당이 점점 더 부패해지고 정부 부서도 점점 더 태만해지고 있어 사회 전반에 아무도 예외가 없으며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인터넷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중국 정부의 억압 기계 행세를 하던 공안, 검찰, 법원 인사들이 자신들 또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실명으로 비리를 폭로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귀주, 산시, 하북, 복건, 흑룡강 등지의 공안, 검찰, 검사, 판사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실명으로 시스템 내부의 불법 및 부패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귀주성 필절시 공안국 전 상무 부국장 심성강은 신분증을 들고 인터넷에 자신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저는 공안 경찰로 수십 년 동안 일해왔는데 설마 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수사 요원들이 2개의 허위 증언만 가지고 저를 체포하고 사법방해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심성강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필절시 전 시의원의 서기이자 귀주성 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주건공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 당시 권력을 이용해서 사건에 개입했고 그때 구위원회 서기에게 지시해서 내가 수진진의 고 모씨 등 고의 상해, 불법 감금, 회사 자산 고의 파손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했어요. 심성강은 주건공이 자신에게 지시를 내렸으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성강은 수사 단계에서 검찰 조선상이 자신을 관련 부서에 허위 진술하며 고발했고 이러한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심사기관, 검찰기관이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절시 칠성광구 검찰청의 검사 조선상도 같은 영상에서 자신이 왜 심성강을 무고하게 고발했는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수사관들이 20일 넘게 계속 신문하고 고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경상 진단 결과가 나오자마자 심승강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 진단 결과 전에 심승강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만들었어요. 많은 네티즌 여러분, 제발 저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와 심승강의 결백을 밝혀주세요. 2024년 6월 하북성 성덕시 흑룡현 공안국 파출소장 소굴에도 인터넷에 나와 성덕시 공안국 국장 유문영의 위법 행위를 폭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하북성 승덕시 흥룡현 부위원장 겸 공안국 당위원회 서기이자 공안국 국장인 유문영의 심각한 불법 행위와 비리를 실명으로 고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유문영은 조직폭력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는 관직을 사고 팔며 권력과 돈을 거래했습니다. 셋째,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넷째, 경영 환경을 심각하게 망쳤습니다. 다섯째, 그는 사조직을 만들어 자기들만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여섯째, 기업에게 불법적으로 대출을 요구했습니다. 일곱째,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출소 소장인 소굴에는 영상에서 자신이 고발한 내용에 대해 다수의 음성 증거, 서면 증거, 그리고 공안국장 유문영이 뇌물을 받은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시성의 한 시장 감독관리국 관리 역시 자신의 직장에서 2명의 책임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운다고 공개적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관리자는 상사들과 결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2024년 8월 3일 산시성 대동시 시장감독관리국의 전 가격감독관리과장 교지충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직장 상사 2명이 권력을 남용하고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실명으로 고발했습니다. 오늘 제복 입고 나온 이유는 인터넷에서 실명으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제 집행증명서와 신분증도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2명의 분과 책임자인 풍지희와 어이윤이 그들의 직무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악용하고 법을 무시하며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걸 직접 목격하고 겪었습니다. 그들은 무책임하게 행동하며 가격 감독과 검사 권한을 남용했고 법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직장에서 차별, 억압, 비방,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교지충은 2021년 9월 과장으로 부임했을 때 풍지휘와 의희운 두 상사는 더욱 심하게 그를 압박하고 보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업무를 무단 방해하고 전문 경험을 억압해 가격 감시 업무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기울위원회의 간부들까지도 실명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길림성 사평시의 한 기울위원회 간부가 인터넷 동영상에 스핑시 중급법원에서 심리를 거부당했다며 스핑시 중급법원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웅입니다. 원래 길림성 사평시 기율검사위원회에서 근무했던 간부입니다. 여기 제 신분증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 7월 26일 새로운 증거를 들고 스핑시 중급법원에 다시 항소했어요. 처음에는 장 씨라는 직원이 제 항소를 받아들이고 등록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접수 완료 후에 수령 확인서를 발급하려는 순간 다른 직원이 와서 수령 확인서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면서 항소는 한 번뿐이지 2번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 직원이 위씨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더니 항소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 항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24년 8월 6일 주흥에는 사평시 중급법원에서 의희운을 만나 소통을 시도했지만 결국 항소는 여전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형사법 사법 해석 제373조는 최종심 인민법원에서 항소심을 검토하고 처리한다고 규정했다. 모든 조항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죄소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만약 기울위 간부들까지 법원 직원들에게 갑질을 당한다면 서민들이 법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검찰과 법원 시스템은 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흥룡강성의 한 검사가 법원 판사와 법원장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며 억울한 판결이 발생한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얼빈시 도해구 인민검찰원의 검찰관 부옥강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 2분 법학 전문가분들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도리법원이 2023년에 내린 흥룡강 010이 형사처벌 812호 판결서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옥강은 몇 가지 불법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에 제시된 증거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며 출처의 합법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기관은 법정에서 해당 증거의 합법성을 입증하지 못했는데도 법관 우주헌 판사는 이 증거를 사건의 근거로 채택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둘째, 하얼빈시 정법위의 2021년 10월 17일자 설명에 따르면 작업 라벨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 내부 관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외부로 유출될 수 없다고 한다. 즉 내부 관리용으로 사용된 작업 라벨은 객관적으로 절대 결과를 초래할 수 없으며 우전 판사는 왜 이 사실을 은폐했는지 판결에서 사실 증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셋째, 본 사건의 증인 장경룽은 작업 라벨 단서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발급한 것이라고 정언하며 단서를 발급한 기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시정법위의 설명에 따르면 작업 라벨은 외부로 발급될 수 없으며 보호강은 자신의 업무는 단서의 심사였을 뿐 외부에 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불법적으로 외부에 발급된 작업 라벨과 자신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왜 법관 주원은 사실을 왜곡하고 작업 라벨로 발생한 결과가 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억지로 인정하는 걸까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보호강은 또 영상에서 이 사건의 불법 행위와 자신이 어떻게 말려들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로 보아 검사도 법관의 위법 행위에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법원 직원은 업무 중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제는 검사가 실명으로 법관을 고발하는 상황이 되어 정말 황당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는 복권성 보전 시의 한 법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상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복건성 보전시 한강구 인민법원 간부 오강입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복건성 보전시 한강구 인민법원 전 원장 하문정을 고발합니다. 그는 현재 보전시 중급인민법원 당도성원 정치부 주임, 보전시 기율검사위원회 위원입니다. 또한 보전시 한강구 인민법원 당도성원 및 정치부 주임 왕지강 등도 공개적으로 고발합니다. 이들은 간부 인사 이동과 임명 과정에서 관직을 사고팔고 보복과 음해, 부패와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법원 기록의 전자와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빈곤 지원 기금을 횡령하고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착복했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자신의 전 상사의 부패와 불법 행위를 고발한 내용이 있고 또 판사 본인이 기율검사위원회 지도부의 보복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2024년 8월 9일 길림성 백산시 중급인민법원의 부원장 진대룡은 백산시 기율검사위원회가 자신에게 가한 보복 행위를 실명으로 고발했습니다. 제 이름은 진대룡이고 현재 길림성 백산시 중급인민법원의 당조성원 및 부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실명으로 백산시 기율검사위원회 유명리, 고통광, 하숙강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불법 상인의 하수인이 돼서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에게 보복을 가했습니다. 진대룡은 자신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으로 불법 상인들에게 미움을 샀다고 말했고 이 상인이 백산시 기율검사위원회 유명리와 결탁하여 자신에게 보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리는 승인 없이 진대룡의 개인 재정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상인에게 제공하여 상인이 백산기율검사위원회에 진대룡을 고발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진대룡은 자신에게 범죄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율검사위원회가 자신을 82일 동안 구금했으며 그 기간에 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에 맞서기 위해 단식 투쟁을 했고 그로 인해 눈 수술을 하기 위해 잡아놓은 날짜가 연기돼 눈에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 기율검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장시간 신문을 받아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진대룡은 석방된 이후에도 백산시 기율검사위원회가 1년에 걸친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였고 증거를 조작해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백산시 당국과 지린성 기율검사위원회에 상황을 보고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꼭 조사에 나서서 사실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공 정부는 줄곧 소위 법치사회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러한 경찰, 검사, 법원 관계자들이 인터넷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중공 정부의 법률은 단순한 장식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네티즌은 관료들의 신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중공의 법이 웃음거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조차 인터넷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는 정식 경로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정말 웃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인권 변호사 진건강은 경찰, 판사, 고위공직자들이 인터넷에 나와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들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국에서 사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완전히 막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체제 내에서 억울함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경찰, 검사, 법원 관계자들이 인터넷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근본 원인은 중공의 일당 독재와 통제되지 않은 공권력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진건강 변호사는 중공의 억압이 이제 경찰과 판사 등 체제 내 인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자 그들도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억압받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중공의 이 악랄한 체제는 결국 사람들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는 구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